U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U 비자. 여기 보면 이제 U 비자 서티피케이션이라는 서류 밑에 이제 보이시는데, 보통 이제 U 비자라는 것은 이민 사기 내지는 이민 범죄 혹은 뭐 가정 폭력 범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분 문제를 덜어주기 위한 그런 이제 미국 이민법의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특별한, 아주 특별한 혜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종의 자비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충분히 당연하게도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결혼 사기, 나랑 결혼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제 나는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왔는데, 결혼하면은 당연히 나는 시민권 받을 줄 알고 왔는데, 근데 그냥 집안에다가 처박아 두고 하루 종일 어디 바깥에도 못 나가고, 이제 미국에 특히 시골 같은 데 가서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차 없으면은 주변에 집도 안 보이죠. 시골 지역에 사시는 분들 밖에 나오면 집이 보이지가, 한참 걸어야 되는, 몇 시간을 걸어야 간신히 가게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곳들도 많이 있는. 근데 미국 오자마자 운전면허증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방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있다고. 그럼 몰랐던 거죠. 몇 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집안일만 하면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 있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더니 그럼 뭐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해서 쫓아왔는데 남편한테 매일 얻어맞는 이런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인신매매단에 넘겨버리는 놈들도 있습니다.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인신매매단에 넘겨버리는 이런 나쁜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들을 구조해주고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비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미국 시민권자한테 이렇게 속아가지고 넘어와서 너무 괴롭게 살았다. 나는 저 사람하고 이제 살 수 없으니 나에게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유비자를 만들어 달라. 중간에서 변호사들이 이걸 전부 다 이제 신청을 해주고 하니까. 근데 이런 유비자 사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유비자를 이용을 정상적으로 이것을 받아야만 하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엄감생신, 겁이 나서 신고도 잘 못할 뿐더러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더라. 그러니까 유비자라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 회의론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 소위 유비자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매우 체계적이어서 미국 시민권과 이민국에 의해 여러 건의 부정한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이 감사관 감독에 발견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찰관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USCIS가 승인한 청원서 10건을 위조, 허가, 변경, 의심스러운 법 집행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기에 대한 위험이 높지만 많은 경찰 기관들은 미국 내에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비자와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해결하는 데 대부분 무용지물임을 증명했다라고 감사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찰 기관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유비자를 받기 위해서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다. 경찰 당국에서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남편한테 맞는 사람이 아닌데 남편한테 맞았다라고 와가지고 막 가짜로 신고하고 자기 유비자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더라 이거죠. 피해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혹은 자해하고 와가지고서는 나 당했으니까 비자 달라, 이런 가짜가 많다라는 표현은 좀 제가 조심스러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짜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보고서에 보면은 미국 전국에서 57개의 인증 법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프로그램이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서에 딱 써놨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61%는 이 프로그램이 범죄 수사 및 해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답했고, 54%는 청원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 일선 경찰관들이 청원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남용하고 있다, 막 쓰고 있다. 유비자 자격 안 되는데도 막 유비자 달라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느끼는 법 집행관이 54%라는 겁니다. 이거 유비자라는 이 프로그램, 이거 쓸모없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는 법 집행관들이 61%다라는 것이죠. 유비자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로 희생됐을 때 이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법 집행을 돕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난 2000년에 의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2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016년 의회 청문회와 2012년 몇몇 내부 평가를 포함해서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져 왔고요. 이번에 감찰관, 월요일 날 보고서를 낸 감찰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단순히 무시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무시당해 왔고 덮어져 왔었다. 관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뭐 숫자로 따지면은 유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유비자 신청 건수도 그렇고 발급되는 건수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뭐 지금 미국 내에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1,100만 명 불법 체류자에 비하면은 유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거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모래사장에 있는 바늘 하나 같은 그런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무시당해 왔고 그냥 외면당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토안보부의 감찰관은 USCIS가 수년 전 프로그램의 문제를 인정했지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USCIS가 4번의 내부 검토를 확인한 취약점을 해결할 때까지 위조, 허가, 변경, 청원,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청원인의 과도한 밀린 업무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에도 이미 수만 건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수만 건이 대단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민 처리를 신청이 오고 가는 건수를 따져보면은 수만 건이라는 게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리게 된 경우는, 이게 수만 건이 밀리게 된 거는 그만큼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인력의 부족 문제, 이 인력 부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한계 문제, 이런 것 때문이겠죠. 뭐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어차피 지금 신청을 해도, 유비자를 신청을 해도 유비자를 받기까지 밀려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신청을 해도 그것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신청하면은 그래도 얼마 뒤에 뭐 적어도 1년, 2년 뒤에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건 뭐 세워라 내워라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과연 유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서 제대로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합법적인 신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에는 유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고서에서는 USCIS는 유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조회의 결과를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된 유비자 관련 조회 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유비자 신청한 사람이 이게 사기로 신청한 건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민법이 지금 여러 면에서 줄줄이 구멍이 나 있고 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망명에 대한 처리인데, 망명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간에 일단은 무조건 접수를 받아주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민법정에서 이 사람의 망명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게끔 지금 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에는 몰랐다가 중간에 불법 이민자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왜 이러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멕시코 잔류정책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죠. 이른바 MPP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러면은 망명 신청한 사람들이 법정에서 법원에서 제대로 당신은 망명을 받아주겠다라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멕시코에 있어라, 미국 안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이민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걸 다시 또 풀어주죠. 그래서 다시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왜냐하면 들어오면 그냥 풀어주니까.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이민 법원으로
당신 재판받으러 나와야 돼라는 거 종이 한 장 주고 그냥 풀어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종이조차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풀려났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상태입니다. 뚫려져 있는 이민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망가져 있는 이민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 주장해온, 오랫동안 주장해온 단계는 먼저 국경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월경에 오는 사람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먼저 국경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부적으로 이민 시스템들, 이민법들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멍이 나가지고 줄을 세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절차들을 제대로 완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더 양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늘려나가는 방법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더 있긴 하죠. 이미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단계가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국경이 튼튼해진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처리하자라는 이제 대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한 정당이 특별하게 슈퍼 머저리티,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슈퍼 머저리티가 되려면은 상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67명 이상 한 당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원 같은 경우에도 절대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6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슈퍼 머저리티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그래야 사실은 뭐 사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민법 중에서 풀어야 되는 큰 숙제들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정쟁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 망가진 이민 시스템 바로 잡아야 하겠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유비자 문제, 이민 시스템 바로 잡을 때 이 부분도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